오늘은 허준. 자, 여기서 말하는 허준은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아닙니다. 자, 허준의 잔등이라고 하는 소설의 절정 부분. 이 절정 부분에서도요, 중간 이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부분부터 뒤까지. 분량으로는 한 3분의 2 분량 정도가 되겠네요. 청진역 국밥집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 애를 깨닫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후 만주의 장춘에서 회령, 청진을 거쳐 서울로 오기까지의 여행을 담은 과정,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로형 소설의 어떤 구조, 특징, 개요를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 여로형 소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튼 간에 여행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1인칭 관찰자, 서술자 나가 나오는군요. 근데 나의 어떤 경험, 그렇지, 경험이겠지. 경험은 경험이지만 중심인물은 외부 사건, 외부 인물이겠네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서술자인 나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고향으로 내지는 고국으로, 우리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인물과 국밥집 할머니라는 인물의 상반 대립되는 모습을 통해 해방 전국에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정신, 미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휴머니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가 갈린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화가 나다, 분노가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부질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기는 나지만, 분노가 있기는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뭐해? 그런 건 다 부질이 없다라는 거죠. 즉,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러한 감정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가 가두어 죽인 놈들, 이때 내 새끼를 갖다가 가두어 죽인 놈이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자, 이 내 새끼는 할머니의 아들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새끼를 갖다가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한마디로 뭡니까? 일본이 패망하였지만은,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무릎 꿇은 놈들의 꼴, 패망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후련한 게 아니야. 뭐밖에 안 나와. 그렇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패망한 일본인에 대한 할머니의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뭐 부처님이야, 그죠?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하다는 것은 뼈와 살이 붙었다는 거죠. 헌너질대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업고 앉고 끌고 주축 끼고 다니는 모습들, 잠깐. 이게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여자의 모습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은 거야, 전쟁으로. 누구만 남은 거야?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남은 거야. 그래서 궁핍한 여성들의 비참한 생활, 어디 매가 갑니까? 어디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때릴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연민과 동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술자인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만주서 오셨다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만주에서 온 거를 알고는 있네요. 혹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의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가 어떤 장터?
그렇지. 할머니가 국밥집을 하는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 한마디로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일본인들이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고무산과 아오지는 저 앞에 자 위기 파트에서 수성천에서 자 뱀장어죠. 뱀장어를 잡는 소년의 말을 통해서도 한번 나옵니다. 뭐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강제 노동하는 탄광들이 있는 곳이죠. 자, 이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서 선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로 닷새도 더 됐는가 봅니다만은 잠깐 저 차가 내가 알기로 닷새도 더 되었다는 것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야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온 것들이 한 차가 되기를 기다려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배가 고파서 굶주림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가는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한 차가 다 차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는다. 즉 출발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그냥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 닷새 동안 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불쌍해요. 뭡니까? 네 글자로. 그렇죠. 측은지심. 자, 여기까지. 헐벗고 굶주린 일본인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자 관찰자인 서술자 1인칭 서술자 나가 나옵니까?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치근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이때 치근한 표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치근한 거야? 아니야. 할머니가 치근한 거야.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에 맞닥뜨린 이때 수성이라는 건 수성천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소년이 뱀장어를 잡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복잡거리던 좁은 행상로에서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이 연상되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뭐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지만 예전에 수성천에서 여기 오기 직전에 수성천에서 보고 들었던 그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라고 해서 낮의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청진역에서 본 일본 여인과 우물물회를 마시던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 자 요거는요 뒷부분에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하고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이때 말하는 깊은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과 연민이 되겠네요. 참으로 그 일본 여자가 바로 뭡니까? 청진역 앞에서 본 그 여자예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가 본 여자입니다.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자 업고 달고 하나는 손을 잡고 하니까 애가 몇 명이야? 3명이네.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른 얼굴에 기름때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 밭추에 비켜 서 있었다. 밭추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울타리예요. 울타리. 대나무로 만드는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본인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양 묘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허옇게 퉁퉁 부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기름때 낀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였습니다. 그리고 애가 3명이 옆에 같이 업고 달리고 잡힌 채 서 있는 모습. 한마디로 고달픈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머리에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몸이 휘둘리고 있대요. 몸이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야?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야.
지쳐서 막 몸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골살을, 이때 골살이라는 건 이마살을 얘기합니다.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몇 번씩이나 하며, 이건 뭐예요? 하늘 쳐다보고 인상 쓰고 하늘 쳐다보고 인상 쓰고. 왜? 몸이 지금 뭐하고 있거든? 휘둘리고 있거든.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여인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어지럼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유심히 건너다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자,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힘든 모습이죠?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를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 나와 혹은 서 있기도 하고 혹은 앉아 있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 오다가 배고프지, 먹고 싶겠지, 하지만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뭐가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없어. 그러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뿌리에 놓인 광주리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저거, 이거겠죠. 한 개에 5원.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구부려 광주리에서 속에 담겼던 배 한 개, 배구나. 배를 가리킨 거였구나. 집어서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5원. 자, 왜 손을 활짝 펴? 일본인이니까 조선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안액는 실심한 사람 모양. 실심하다는 건 뭐야? 너무 비싸다는 거죠.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에 가린 활짝 편 그 손가락들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 그래서 뭐하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거죠. 뒤에 달린 8살 난 시넬미가 엉겁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2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사지 말자, 비싸다 이거야? 아니죠. 재촉하는 거죠. 사자고. 그리고 엎인 것이 띵땡 해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로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먹고 싶어 난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거죠.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어. 새 어린 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은 하진 않았지만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뭐야? 덜 비참하다는 얘기야? 아니죠. 엄청 비참하다는 거죠. 애걸은 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뭐야, 너무너무너무 불쌍했다라고 하는 서술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 위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다. 자, 여기까지. 결국 뭐예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자식들을 위해 배를 구걸하는 일본 여자를 떠올린 거죠. 어디서의 장면이에요? 이건 청진역에서의 장면이에요. 고기잡이 아이를 갯가에서 내려오다 떨구고, 이때 고기잡이 아이를 갯가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건 수성천에서의 경험이에요. 제철소 옆을 지나 혼자 걸어오다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만든 특별구역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만든 특별구역이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을 가두고서나 강제적으로 감시하던 곳이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수성천에서의 경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랫동네 우물에 몰켜들어 방틀어 붙어서서 줄인 창자에 찬물을 몰아넣고들 섰던 장면. 한산에는 더운 약바다 들듯 냉수 한 그릇을 손에 받아서 행길가 풀숲에 펼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한 모금씩 그이들의 목을 넘기고 있었던 그 모습, 한마디로 우물물을 마시면서 허기를 달래던 일본인 사내의 비참한 광경, 이런 것들이 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야. 시나리오 용어로 본다면 오버랩.
허겁진 얼굴에 한바탕 검엉칠을 해가지고 긴 머리는 뒤헝클릴 대로 뒤헝클려 힘없는 부인 눈으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두둥 일본 남자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 종자가 그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안 그렇든 등간에 그것들은 다 죽일 놈들이었겠어요만. 이건 누구의 말이야? 할머니의 말이야. 한참 회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넘어오게 하는 계기죠. 벼랑강 계속되려는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순간 머리를 받고 수그리고 앉아서 끄덕이고 있던 내 머리를 정신을 들여 옳기어들을 얻다. 이번엔 난 숱하게 많이 울었습니다. 가만. 이건 누구의 말이야? 할머니의 말이에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울었대. 왜? 일본인들이 불쌍해서. 가만, 왜 불쌍해? 이 할머니도 일본인인가? 친일파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잡혀 들어가던 해 여름, 잡혀 들어간다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던 해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가토라는 일본 사람 젊은이 하나도 그 속에 끼어 그 속 어떤 속 그렇죠. 우리 아들과 함께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은 일을 하다가 넘어갔지요. 같은 일? 어떤 일? 그렇겠지.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거죠. 잠깐 누가?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국밥집 할머니와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인 가토가 뭐 하다가 조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대요. 그리고 보니까 당시 일제시대 때 조선 독립운동을 하던 일본인들도 있었나 보네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해 가을도 깊어서 재판이 끝이 나자 기결감으로 옮겨가게 된 뒤, 기결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수용자를 가두는 곳, 이미 형이 확정된 곳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첫 면회를 갔다가 그런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간 줄을 집애, 즉 아들의 입에서 들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는 할머니는 이때쯤 일본인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겨울에 들어서서 이때 젊은이는 가토, 원산으로 이감이라는 건 교도소를 옮기는 겁니다. 가게 되었는데 집에 말을 쫓아가면서 입으라고 옷 한 벌 쥐어들고 갔더니 그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여긴가 보네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될 거예요. 그죠? 물론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는 거니까 큰 따옴표를 넣을 리는 없겠지만요. 가토라는 사람은 집은 있으되 집이 없어서 온 사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있으되 지 먹을 것 때문에 애를 쓸 수 없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하여 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집이 있는 일본인이야. 한마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득권을 버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온 사람이다. 그렇다고 물론 건달을 하려고 건너온 사람도 아닌 것이 자기하고 같은 일, 어떤 일? 그렇지, 조선 독립운동을 종사하였으나 거지도 아니요, 도둑놈도 아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누가? 아들이. 그럼 무엇이 죄냐?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먹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죄다. 그게 죄래요. 한마디로 가토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먹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왜 조선에서 이 난리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굳이 다른 나라, 즉 조선을 침략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침략한 거야? 그건 니들의 욕심 때문 아니겠니? 라는 거예요. 어머니, 멸치만 잡아먹어도 산다는 말 아시겠어요? 멸치만 잡아먹어도 산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인데? 뒤를 봐야 알겠죠? 네?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 가닥으로 싸웠는지 난 그런 거 모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이익, 이데올로기, 국제정세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평범한 민중들, 그렇죠? 이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내 아들이 붙들려 갔으니까 죄가 아님을
못 믿을 나는 아니었으므로, 한마디로 내 아들이 잡혀갔으니까 저 사람도 죄지어서 잡혀간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야? 내 아들은 죄지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당, 당연히 알아챘어야 할, 깨우쳐 알아야써야 할 이 말들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의 말은 분명히 깨우쳤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알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아들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요. 5년을 두고도 해득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오늘에야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종자들로 해서, 자, 이때 그 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토와 같은 일본인들이에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동정심은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토라는 일본인을 통해서 그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할머니가 일본인에 대해 동정을 갖게 된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건 바로 뭐야? 일본인 중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젊은이가,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건 가토를 얘기합니다. 원산으로 간 것은 첫눈이 펄펄 날리는 과히 춥지는 아니하나 흐린 음산한 날씨여서 나는 새벽부터 웅문전에 가서 있다가 배웅을 해주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간후로 물론 나왔다는 말도 못 듣고 죽었다는 말도 못 들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죽지 않았으면 이번에 나왔을 것입니다. 저것들이, 이때 말하는 저것은 가토가 아니죠? 뭐예요? 자, 빌어먹고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게 사는 일본인들을 얘기해요. 좀 전에 본 일본인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물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 일본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저 업고 잡고 끼고 주렁주렁 단 저 불쌍한 것들이 가토의 종자인 것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으니, 한마디로 뭐야? 조선인을 괴롭히던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던 가토와 같은 일본인의 종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눈물이 아니 나겠습니까? 한마디로 눈물이 난다는 거지요. 즉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가토를 생각하며 일본인들을 징후관이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동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머니가 일본인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갖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불이 깜빡하는 느낌과 함께 노인의 말이 중도에 뚝 끊어지며 그 부드러운 두 눈동자를 치키어 내 머리 위로 문 밖을 내다보고 있대요. 아, 뭐 한다고? 문 밖을 내다본대. 문 밖을 내다본다는 건 누군가가 나타난 거지. 누군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국밥집이잖아. 나도 스스로 일어나는 불의의 감각에 이끌려 몸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계속 이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데? 어떤 불의의 감각의 정체겠죠. 머리 밑을 지나가는 썰랑한 한 줄기의 감촉이었다. 그리고 찰나적이었으나마 참으로 겨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정도로 놀라 멈칫 부동의 자세에 나를 머물러 세우게 한 강강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강한이라고 하는 건 뜻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굳세다? 이걸 튼튼하다, 아니면 짜릿하다, 멈칫하다, 어떤 긴장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일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인이 들어왔는데 그 일본인의 행색이 거의 나로 하여금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데? 마치 거풀을 뒤집어 쓸린 홀령 같다는 거죠. 거풀을 뒤집어 쓴 홀령이면 거기서 더할 수 있겠는가? 더할 수 없을 거야. 마치 귀신 같다는 거야. 한 개의 홀령, 한마디로 뭐야? 깡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일본인이
문설지이기도 하고 문기둥이기도 한 편짝 통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더부르기 내리덮인 머리칼 밑엔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인지 채 들여다볼 용기도 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쳐다보기도 무서운 헌더지레기 위에 다시 헌더지레기를 걸친 깡통한 일본 사람. 외양 묘사하고 있죠? 여자 옷 밑에 다리뼈와 복숭아뼈가 두드러지게 나온 두 개의 왕발이 흐물거리며 희미한 기름 불민 그늘 속에 내어다 보이고 있었다. 한 팔을 명치 끝까지 꺾어 올린 손바닥 위에는 웅큼한 한 개의 깡통이 들려지다. 구걸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만 허물거리는 희미한 붉은을 속에서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깡통이 빛을 비치고 있었다는 거야. 더 반짝반짝한 거야? 아니야. 둔탁하잖아. 매우 낡고 찌부러지고 먼지 끼고 막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의 패망으로 거지가 된 일본인의 비참하고 초라한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저겁니다. 뭐가? 자신이 온정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할머니는 떨리는 낮은 소리로 불시에 이러하였다. 낮이나 그것은 밑으로 흥분이 전파되어 들어가는 날카로운, 그러나 남의 처지에 자기의 몸을 놓고 생각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 은근한 목소리였다. 저것들입니다. 뭐가? 한마디로 조선에서 밑이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일본인들. 부유하게 된 이란 걸 부자가 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떠도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뇌이고는 나는 정신이 들어 노인이 밥 양푼에서 밥을 푸고 국솥에서 국을 떠붓는 동안, 한마디로 뭡니까? 노인이 일본인들을 먹이는 동안, 일본인을 도와주는 동안 잠 밑바닥에 남은 호주? 술이에요. 몇 모금을 짤끔거리며 입술에 적시고 있었다. 이 불어의 손이, 일본인의 손이 밥을 다 먹을 때를 기다려 나도 내 술의 끝을 내기는 하였으나, 한마디로 이 일본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술 마시는 걸 기다린 거야. 끝이 났다고 곧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서기에는 이때 나는 너무나도 공포에 가깝다고 할 만큼 심각한 인상을 가슴속에서 떨쳐버릴 길이 없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일본인의 처참한 외모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가슴 한 귀퉁이에서 새로 돋아나오는 흥분의 싹인들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새로 돋아나온 흥분의 싹?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별표치세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인을 동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삶의 궁극적인 가치,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한마디로 휴머니즘. 그 휴머니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지향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잔 더 주세요. 나는 바닥이 마른 내 술잔을 내어밀어 할머니에게 세 번째 잔의 호주를 받아들였다. 이때 술잔은 결국 뭡니까? 계속 할머니와 내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에게 밥을 해주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아오질 기다리는 차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답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나는 잠잠하였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잔 첫 모금으로 혀 위에 남은 호주에 쓴 뒷맛을 나는 잡은 채로 몇 번이고 다시 여보았다. 밤마다입니까? 밤마다 옵니까? 밤마다입니다. 일본인들이 밤마다 옵니다. 오는 게 늘 오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 오겠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할 수 없어서, 한마디로 버티다 너무 베리베리 마치하게 힘이 들어서 기어 내려오는 것이들이죠.
너댓셋째 한 차씩은 떠나니까요. 4, 5일에 한 번씩 떠나니까 떠날 때쯤 즉 배고파 버텨 배고파 참어 배고파 그래도 버텨 하다가다가 사람이 어떻게 한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어. 그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틸 때 그때 내려온다는 거죠. 나는 잔을 들어 네 번째 번에 모금에 술을 마셨다. 관자놀이 위에 핏대가 불끈거리고 한마디로 약간 술기운이 있나 봐요. 온 전신의 혈관이 부풀어 일어나 이제는 완전히 술이 돌기 시작함을 나는 화려한 한마디로 어떤 깨달음이 있는 듯한 기분 가운데서 느끼었다. 하지만 아무리 잠이 아니 오시더라도 밤을 새시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웬걸요? 못된 버릇으로 해서 아무래도 새시요? 잠깐 새지요? 결국 밤을 샌다는 거죠? 언제 일본인들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된 버릇은 또 뭐냐는 거예요. 도둑질해? 그건 아니겠지요. 이때 못된 버릇,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진짜 못된 게 아니라 불행한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5년 전에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밤을 새지요. 그 대신 낮에 잡니다. 내가 잠자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계속된 그의 말을 기다리자. 우리나라도 아직 채 자리가 잡힐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자, 해방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자리가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다 한마디로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딱 제자리가 잡히고 나면 나라로서의 어떤 기틀이 잡히고 나면 나 같은 노폐한 늙고 낡아서 쓸모가 없는 늙은 것들이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무용지물이지요. 무엇이 내다보이는 게 있어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무슨 근력이 나겠기에 아글타글 애를 쓰며 돈을 벌 생각이 있어 그러겠습니까? 나는 돈을 벌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벌리는 게 있으면 가지고 절에 들어가 미천이나 하자는 거죠. 없으면 그만두고 한마디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노라 세상도 차차 자리를 잡아 깔아 앉을 터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간 나라가 기틀이 잡히겠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무슨 욕심이 복받쳐서 허둥지둥이야 내 할 처지겠어요. 이렇게 내가 나오니까 해방된 오늘에야 왜 뻐젓이 내어놓고 자취회라든가 보안대라든가 안 가볼 거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왜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안대라든가 자취회 가면 거기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같이 독립했던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국가유공자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어수선하고 일 많은 때 그건 무슨 일이라고. 이때 일 많은 때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 어쩌겠다고. 아니 무슨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할머니께서야 그리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 애하고 가깝게 지내던 젊은이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요새 모두들 무엇들이 되어서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부득부득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안 갔지요. 그런 사치가 내게 당치도 아니한 것이러니와 그렇지 않단들 생눈 뻔히 뜨고 즉 살아있는 목숨이 왜 남에게 신세 수고를 끼칩니까? 반평생 돌아본들 나처럼 가죽 질긴 늙은이가 없는가 했습니다.
이 질긴 고기를 좀 더 써먹다 죽으리라. 한마디로 뭐야? 사회를 위해 봉사하리라 하고 싶어 나왔는데 나와보니 안 나왔던 것보다는 얼마나 잘했는지 싶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실 수야 있겠습니까? 멀리요. 이제 앞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쓸데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죠. 죽음은 그만인 것을. 그동안 무엇이라도 빼다기를 놀리고 한마디로 어떤 일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먹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안 그렇다면 이렇게 피난민들이 우글우글하고 눈에 밟히는 것이 많은 때 피난민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연민과 동정심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이 즐거워서 혼자 호사를 즐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상과 그 다음에 안락한 삶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싸리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자, 피난민과 일본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난민도 형체가 없이 어지럽고 일본 사람들도 과연 눈을 거들떠보기에 싫게 처참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아니함이 없어?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네. 한마디로 일본인들이 매우 처참하지만 생각하면 이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뒤집어 엎는 거야. 혁명은 가혹한 것이야. 또 가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혁명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혁명은 해야 되는 것이니 한 개의 배장사를 에워싸고 지나쳐간 짤막한 정경. 청진역에서 본 거. 지금까지 마주 앉아 면면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심정을 털어야 하는 이 밥장사 할머니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쭉 그동안 보아왔던 거. 그것이 어떻게 배 한 알이며 어떻게 밥 한 그릇에 그치겠는가? 아니야. 배 한 알, 이거는 불쌍한 불쌍한 사람을. 그 다음에 국밥, 이거는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연민? 즉 한마디로 인간애를 상징하는 거죠. 덥석덥석 국을 말아줄 마음의 준비, 한마디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 일본인에 대한 인간애를 베풀 준비가 언제부터 이처럼 되어 있었느냐는 것은 나의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가 아닐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인간애를 발견한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죠. 경이보다는 어쩌면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 한마디로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이죠. 민족적 감정을 넘어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인간애의 정신이죠. 걷어들일 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하염없는 끝이 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것을 나를 연하여 주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 연민과 동정을 통해 일본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원한을 극복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즉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혓바닥에 쌉쌀한 뒷맛을 남겨놓고 간 미주 아름다울 미자죠. 좋은 술에 방울방울이 흠뻑 몸에 젖은 듯이 넓고 너그러운 슬픔, 인간애가 온몸에 적셔 올라옴을 느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할머니의 인간애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때마침 4-5명의 피난민들이 몸을 얼려가지고 흘흘거리며 들어서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또 오나 보네. 그치? 자리를 내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한마디로 민족 감정을 넘어선, 분노를 넘어선 인간애를 보여주는 할머니에게 감동을 받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준의 잔등, 절정 부분 중에서도
중반부터 끝까지 뒷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요거겠죠. 할머니의 태도에서 나타난 인간의, 자,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도 뭐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한 것이 죄다. 어머니, 멸치만 잡아먹고 산다는 말을 아시겠어요? 라든가, 또는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싸웠는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야 겨우 오늘에야 해득한 것입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가토의 말인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먹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에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반대하는 말로 일본인 중에도 식민 정책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인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혁명은 가혹한 것이므로 또 가혹하여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의 마인드죠.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의를 느꼈습니다. 또한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을 느꼈습니다. 즉, 나는 해방이라는 혁명이 보여주는 가혹함을 인정하기는 인정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가혹함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되갚기보다는 무엇으로? 연민과 동정을 통해서 원한을 극복하는 할머니의 모습,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이라든가 또는 크나큰 경의를 발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할머니, 그녀가 보여주는 인간애를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준의 소설 잔등 절정 부분 청진역 국밥집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애를 깨닫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